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버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 일정 다음으로 당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구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뇨와 구강 관리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정해졌고요. 당뇨란 결국 무엇이냐, 그리고 구강과의 관계에서 우리 심혈관계의 관계 영향, 그리고 치아의 관리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당뇨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차피 당뇨가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당뇨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 뭐 이렇게,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은 이제 합병증,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뇨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당뇨는 항상 우리 주위에 같이 있다, 같이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에 당뇨는 완치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리고 또 당뇨를 무조건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또 이런 절대적인 것도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늦둥이를 하나 봤다, 그런 생각으로 평생 나와 같이 가는 거니까 내가 잘 케어하고 관리해서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를 생각하라고 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당뇨라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섭취된 당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혈액에 쌓여있고 소변으로 이게 넘쳐나는 당뇨, 이렇게 결국은 표현을 하죠. 당뇨 환자하고 당뇨병이 치주질환하고의 위험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치주질환, 잇몸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일반인들, 당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당뇨인들은 3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주질환 진행 속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2.6배가 높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죠. 치주질환이 악화시키는 당뇨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심하면 염증성 물질들이 구강 내 염증 부위에서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 결국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당뇨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구강 내 세균이나 그 세균들이 내는 독소, 염증 물질들이 발생하게 되면 혈류를 타고 전신에 퍼지고 인슐린의 당 흡수 기능이나 인슐린 기능이 약해져서 방해를 받아서 정상적인 혈당이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당뇨가 악화된다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구강질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씨가 조금 적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치아 우식부터 우리 치수질환, 턱관절 장애, 구강암,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치주 질환이 우리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구강 질환이 심혈관계나 이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 넘겼는데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 질환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주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해 주는 게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지 않게 하거나 또 더 심한 상태로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만성질환 환자의 치아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당뇨가 있다면 결국은 당분 섭취,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분, 여러 섭취를 줄이고 결국은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최고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으로 인해서 아스피린 계열, 우리가 이제 피를 묽게 한다, 피를 맑게 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 계열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치과 치료 받을 때 꼭 치과 의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서 치료에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질환이 있는 당뇨뿐 아니라 특별히 또 골다공증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주로 많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남성분들도 골다공증 증상이 심한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까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먹는 약 중에 비스포네트 계통이라는 그런 약물들이 그 계열의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을 먹을 때는 꼭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를 발치를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피를 묽게 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이거에 대한 거는 꼭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에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더디 났고 그렇기 때문에 절개도 최소화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 운동량은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5일 정도 30분 걷는 수준, 걷는 수준은 숨이 가쁘고 땀이 날 때까지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이 적당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조기 사망할 가능성을 13% 않는 것보다는 줄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헬스하는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올린 건데요. 저도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특별히 이제 당이라든지 다음번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성인병들을 조금 구강 건강과 함께 다루는 이유가 제가 그 성인병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당이 있는데 약을 지속적으로 먹다가 그 약을 먹지 않고 당뇨를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수준을 꾸준하게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약을 먹으면 그냥 약만 먹으면 되지만 결국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은 그것도 평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건강에 관한 치주 잇몸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합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식이요법입니다. 당뇨라든지 성인병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식이요법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기본적인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식이요법은 결국은 환자들이 신속한 질병을 회복하고 그 병의 재발 방지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특별히 질병을 발생하고 난 이후보다는 평소에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질병이 발병한 이후에 결국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한때는
콜라를 하루에 1.5리터 정도씩을 마시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었는데요. 참 무모한 어떤 행동을 했었고, 젊을 때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발병하기 전에 관리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식이요법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자기 몸에 맞게끔 식이요법을 사실은 감당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의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약을 먹고 있거나 약을 먹고 있지 않거나 전 단계이거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먹는 식이요법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을 선별해서 거의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고요.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읽었고, TV라든지 요즘 영상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영상들보다는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식이요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익혔고, 그리고 그 식이요법을 실제로 저한테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적용이 되는지를 항상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식이요법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먹고 있는 쪽이 결국 콩 종류였습니다. 콩 종류가 한참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많이 먹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렌틸콩이라 해서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금액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더 좋고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많이 꾸준하게 복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국산콩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성분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해서 충분히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이라서 제가 그 국산콩도 먹지만 렌틸콩으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로 먹을 수 있는, 그냥 먹어도 되고 샐러드 위에 이렇게 올려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같이 이렇게 주스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농장에서 수확한 호박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음식을 조금씩 더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렌틸콩을 가지고 하면서 마침 이제 오늘 제가 도시락을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에 요렇게 그 렌틸콩하고 맷돌 호박을 같이 이렇게 믹스기에 갈아서 그리고 당근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넣어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맷돌 호박하고 당근 요즘 상당히 제가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제가 평소에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먹었던 모습들을 지금 사진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채 식단과 콩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요. 생선과 고기류, 그리고 계란, 닭가슴살, 치즈, 과일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당뇨에 좋다고 하는 여주라든지 그런 미인고추라든지 또 명월초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식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식은 자주 하지 않고요. 거의 뭐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 연구 결과 7가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음주를 덜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하루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아침 식사 거르지 않는 것, 간식을 먹지 않는 것,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지금 많은 것들을 더 나누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깜짝 퀴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서 강사님 고맙습니다. 식이요법 운동하시고 아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웃음 치료 상당히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겠죠. 그런 일에 우리 박은서 강사님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영대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요. 최현주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강영미 실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용진 대표님 오늘 당뇨 구강관리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당뇨는 구강 건강과는 별개야 했죠? 아니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구강에서 치유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당뇨는 심혈관계 관련이 상당히 많다고 요즘 방송이나 여러 가지 논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인이라면 구강 관리는 특히 잘해주고 운동과 식이 관리를 해줘야 해. 이렇게 알겠죠?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당뇨와 구강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다뤄봤고요. 또 이번 연말까지는 제가 그 전신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구강 건강, 구강 관리 이런 식의 내용들로 좀 여러분들과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2번, 4번 네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